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글러브는 바로 이 M00, 네, M빵빵, 네, 쿠보타 M00 모델이에요. 자, M00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아실 거예요. T1 모델 도리타니 선수 모델,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리타니 모델의 특징은 뭐냐, 요 웹이었죠. 바로 T벨트 웹인데 약간 요렇게 요 모양으로 나온 웹이 도리타니 선수 글러브 웹이 한때 많이 나왔었죠. 한신 타이거스 유격수였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구부타 슬러거에서 나왔던 모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T1 모델 해서 주변에 산 사람들도 있었고 사용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대로 잘 쓰시는 분들은 잘 못 봤던 글러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워낙 작고 얕았어요. 근데 얘는 왜 T1이 아니라 M00일까요? 이 선수가 이제 마린즈로 옮기면서 이제 번호도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M00로 나왔어요.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화 되다 보면, 슬픈 얘기인데, 노쇠화? 아무튼, 이제, 나이가 들면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글러브 패턴이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사이즈가 커진다라든가 좀 더 깊어진다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1 모델과 가장 다른 차이점은 바로 이 반달 부분이, 얘는 이렇게 이제 반달이 들어간 모델로 패턴이 바뀌었어요. 네. 무슨 24PS인가? 뭐 아무튼 22PS가 그 모델에서 변형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T1 모델과, 즉 도리타니 모델과는 차이가 있는 모델이에요. 사이즈도 커지고. 네. 하지만 포켓도 T1보다 좀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L7S처럼 그렇게 깊은 모델은 아니에요. 자, 비교를 위해서 L7S는 없지만 알티스 610 모델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같이 역방향에다 제방끈을 제거한 모델인데 딱 봐도 포켓 깊이가 어때요? 얘가 더 고가 높죠? 예. 그리고 사이즈를 봤을 때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손가락 이 사이 요 길이를 보면 이 610 모델이 더 커요. 깊고. 그래서 편안하게 쓸 수 있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얕은 글러브예요. 그래서 손을 넣고 공을 딱 잡아보면, 물어보면 딱 요 정도 물리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T1보다는 많이 물린다라는, 자, T1 모델과 관련돼서 이제 도리타니 모델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 사연이 있어요. 저희 카페 보시면 제가 게시글로 글을 써놨던 모델이 있어요. 도리타니 선수 모델 오더 제품이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지금 대학생 선수긴 하지만, 그 패턴으로 오더를 해서 갖고 온 거죠, 현역 선수가.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핸들링이 기존에 쓰던 글러브가 그렇게 무는 방법을 잘 못했던 글러브를 썼던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말아서 감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글러브는 제가 도리타니 모델을 순방향에 제방끈까지 넣어서 가공을 해줬죠. 그리고 사진을 올렸었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안티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별의별 소리 다 들었었어요. 한 달이 거쳐서 듣기에는. 구보타를 왜 순방향으로 하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그리고 패턴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내가 아는 선출은 외부로 잡던데 막 이러고 이런 소리 듣고 있고요. 네. 외부로만 잡으면 선출은 아니겠죠. 외부로도 잡겠죠. 네. 그런 표현들의 차이. 아무튼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역방향을 안 한다, 넘버 세븐은 자기 방식이 맞다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 친구 때문에 순방향, 그 선수에 맞춰서 제가 순방향으로 가공을 해드린 거고요. 사실 그때도 역방향으로 제방급에 2번 가공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얕은 글러브를 왜 제가 순방향으로 해줬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같은 패턴에서 역방향과 순방향을 제가 언젠가 한번 정리한다 그랬죠. 이 610 패턴으로 제가 그거는 정리해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아서 담는 스타일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방향에다가 제방끈을 빼는, 소위 말해 일본식 가공, 막는 가공, 제가 앞에 영상도 다 올려놨어요. 막는 글러브가 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일본식 가공에 대한 개념들 설명드렸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에는 아직 그게 손에 익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잘 무는 법을 이제 연습하게끔, 그리고 항아리 나팔컵, 즉 볼집을 너무 넓히는 부분에서 좀 낑가서 물어지고 면으로 활용되는, 그리고 받는 포켓과 잡는 포켓 두 군데를 함에 있어서 역방향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과도기적인 순방향이 낫다라고 봐서 그렇게 가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카페 게시글 보세요. 그 글러브 사진 다음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게
그 다음 게시물 이제 답글을 달아놓은 게 한 달인가 2달 후에 제가 그 똑같은 글러브 사진 찍어 보내. 그래서 사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글러브가 패턴이 어떻냐, 뭐 1번 가구이냐 2번 가구이냐, 뭐 순방이냐 역방이냐 제방글 빼냐 아니냐, 결국 잘 쓴 글러브를 손을 넣었을 땐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각설하고 얕은 글러브의 특징. 그래서 기존의 T1 글러브 쓰시던 분들이 이 M00를 쓰시면 좀 더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단 제대로 쓰셨다면. 그래서 이 글러브들 나중에 도리타니 선수 글러브 뭐 구글링을 하든 야후 재팬을 가서 보든 사진 한번 보세요. 손가락들이 다 쫙쫙 뻗어 있는 스타일들이에요. 네. 그 상태 안에서 내가 기민하게 잡고 물어주는 이런 형태의 글러브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글러브는 그나마 접근이 좀 쉬워요. 왜? 좀 더 깊어지고 커졌으니까. 특히 포그맨의 각기 아랫벽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어. T1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1 잘못 길들인 것들이 대부분 그 얕은 볼집이라고 느끼니까 이 볼집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되게 잘 안 들어가요. 거기다 항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담으려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이 넓다 그래서 정말 넓게만 만들어서 원핸드 싱글 캐치가 잘 이렇게 도는 글러브를 만드는 현상이 생겨요. 지금은 요즘에는 T1 글러브가 유행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잘 안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맡기는 제품 중에 하나에 딱 매장 가서 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이렇게 작나? 와, 이렇게 얕나? 싶으실 거예요. 자, 비슷한 IP 셀렉트를 보여드릴게요. 뭐 T1 패턴은 아니지만 작고 얕은 패턴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잘못 접근한 방식이에요. 모양 보면 되게 괜찮지 않으세요? 손님이 강공 맡겼어요. 뭐가 문제냐? 바로 여기가 눌려져 있는 흔적이 있죠. 그리고 내 검지랑 왜곡이 있죠. 즉 손을 넣었을 때, 바닥을 놨을 때 공이 안 잡혀요. 왜냐? 내 관절과 상관없는 곳에 검지 중지가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 더 올라와 있죠. 그렇게 돼버릴 경우 윗벽이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랫벽이 아닌 엄지를 눌러요. 그러니까 오므려 담아.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오므려 잡을 때 우리가 캐치볼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돼요. 오므려 담으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실제로 퍼포먼스에 땅볼을 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 버려요, 얘가. 엄지를 누르는 형태로밖에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담다 보면 떨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장 및 롤링 핸들링을 그 연습을 했을 때 이제 땅볼에선 잘 되는데 의외로 이게 어설프게 날라오는 공들, 어설프게 토스나 송구하는 공들을 빠지는 공을 잡을 때 떨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롤링을 할 때 그런 또 어려움을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같은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잡고 오므리는 일이 생기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타서 중간에서 걸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딱 물어주는 이 손 모양을 했을 때, 제가 딱 했을 때 딱 물리는 글러브인데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습관과의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여기를 계속 넓혀서 계속 끝은 오므려드리고 옆에 바닥을 넓힐 경우에는 더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글러브가 포켓이 넓어지거나 바닥을 너무 넓게 쓰려고 그러다 보면 되려 잘못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공이 물리는 각도가 좁은 상태에서 얕은 글러브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물려야 되는데 이걸 넓혀버리니까 되려 덜 늦은 타이밍에 무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도니타니 선수 글러브를 봤을 때 보면 요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구보타 카드라고 사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곳, 사진 다 첨부해서 올려놓은 것도 링크 걸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쫙쫙 뻗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됐든 내가 젓가락질 하듯이 포그면에 각이 있지만 나머지도 연장했을 때 딱딱 다 물어주는 이 글러브라는 게 이 도리타니 글러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방향의 제방끈을 빼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글러브보다 사이즈가 작았었어요, T1 모델은. 그리고 얘는 좀 더 넓어졌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 선수는 왜 허벅지에 이걸 누르는가, 제 영상 다 올렸잖아요. 역방향을 꼈을 때 이 부분이 넓어져 버리면 담는 퍼포먼스를 할 때 늦게 물린다라는 거죠. 롤링을 해도 늦게 물린다. 그래서 필요 시에, 유사 시에는 이렇게 내가 감아서 물어줄 상황에서 담는 바운드가 일어날 때도 딱 물어주게끔,
그래서 여기 제방끈을 빼는 부분,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에서 이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받을 때는 받고 잡을 때는 잡는, 이 투 포켓이 형성되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웹 쪽에도 다 물리는 이런 글러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방에다가 제방끈을 빼는 방식이 맞지만, 만약에 이런 퍼포먼스가 잘 안 맞는다라면 본인이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캐치볼을 이런 식으로 캐치볼을 하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캐치볼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런 역방향 가공이 되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역방향에다가 이렇게 여기 꺾고 딱딱딱. 그러면 이거는 더 쉽거든요, 이렇게 잡기가. 하지만 올바른 캐치볼을 한다, 그럼 계속 떨구는 거예요. 계속.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 글러브로 순방향 강화하고 역방향 강화 두 개 비교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설명을 보고 참고하시고요. 앞에 나왔던 막는 글러브에 대한 거, 그런 부분 다음에 넘버 7 특급 노하우, 검지중지 쓰는 법, 코어 쓰는 법, 그런 부분들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퍼포먼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핸들링 팔자, 즉 1번 바운드, 2번 바운드부터 10번 바운드까지 그런 바운드의 동작들을 하는, 즉 팔뚝의 회전 롤링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 패턴들이 접목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M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7S라는 게 L7S3 뭐 이런 타입들 있잖아요. 610 패턴과 비슷한 좀 깊은 패턴들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보타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깊이의 글러브들을 610 같이 기본 표준적인 깊이의 글러브를 쓰셨다라면, 근데 좀 얕은 걸 원하신다라면 이 M00 모델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가죽 재질도 보면 되게 붉은 오렌지빛이 나잖아요. 신형 구보타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딱딱한 가죽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찰지고 쫀득쫀득해요. 약간 예전 구보타 느낌이 나긴 나는데 조금 더 두툼한 느낌?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끈을 다 테네시로 제가 갈아놨어요. 이 글러브는 전에 말씀드렸던 좀 건조하고 딱딱한 끈피, 무조건 끈을 갈아야 되는 그 끈은 아니었는데 좀 더 진한 고동색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그거 끊긴 후에 모습을 보면 올이 되게 많이 풀리는 느낌 뭔지 아시죠? 부슬부슬부슬하게 만졌을 때도 질감이 되게 물러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 선수가 쓸 거기 때문에 비용 추가해서 끈을 전체로 테네시로 다 갈아놨어요. 그래서 웹이 좀 더 뻣뻣할 거예요. 하지만 뭐 선수니까, 엘리트 선수니까 잘 쓸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는 느낌대로 내 맨손처럼 쓰면 잘 물어서 뺄 수 있는 글러브라는 거. 네, 이렇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 글러브가 감싸지거나 오므려지진 않는다라는 거. 사람들이 왜 자꾸 감싸지는 거, 오므러지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할까라고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요런 글러브 이제 다음에 찍을 영상이긴 한데, 자, SSK 미제 SSK예요. 바이즈 선수 모델. 네, 요거는 롯데 김서진 선수가 저한테 의뢰한 제품이고요. 뭐 구매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물어봤었던 제품인데 미국에서 직구해서 저희 쪽으로 바로 보내줬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옛날 패턴이에요. 저 대학교 때도 철판앱에 미즈노 그 월드윈 제품을 썼었는데, 그 대학교 선수 저보다 4학번 위에, 3학번, 93학번 선배가 선수 출신, 대학교 선수죠. 현역 선수였던 형이 저한테 선물을 줬던 건데, 자기가 쓰던 거. 진짜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네. 딱 이런 모양. 근데 펼쳤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딱 물리는, 그냥. 네. 어때요? 이게 좀 옛날 패턴이에요. 네, 이런 식의 느낌. 가만히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오므려져요. 하지만 쓸 때는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물리는. 네, 그런 글러브인데 아마 이런 모양들 때문에 어때요? 휘어있고 이렇게 좀만 접으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글러브를 분석을 할 거예요, 다음에는. 그래서 글러브 외형 자체가 처음 태생부터 다른 글러브예요. 이런 글러브들은 좀 옛날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요런 글러브에 대한 설명들도 좀 들어보시면, 왜 이런 형태로만 써야지 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모양으로 추구해야 될 바를 요런 모양으로 추구하다 보면 외형의 각을 잡으려고 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양을 만들다가 본질이 틀어져 버리면, 즉 인체의 신비에 나는 관절과 공이 물어지는 개념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손 안에, 그럼 결국엔 공은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에 추구하는 바가 좋냐, 요런 스타일에 추구하는 바가 좋냐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걸 경험해 봤을 때 나한테 맞는 걸 찾는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올바른 글러브 사용법, 즉 올바른 손 모양이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찾으면 좋겠죠. 네, 계속 그걸 찾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M00 모델, 기존의 T1 모델을 썼었는데 좀 부족함을 느끼셨다. 그렇다면 추천. 그리고 기존의 구보타 글러브 중에서 너무 깊은 것들 위주로만 쓴 것 같다. 조금 더 얕은 걸 원하지만 도리타니 모델은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면 그렇게 막 혼다 모델 막 이런 것들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무난한 픽에 약간 적당한 사이즈의 좀 얕은 글러브. 네, 이런 글러브도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구보타 M00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네아 글러브에 관련돼서 계속 꼬리를 물어서 갈 거예요. 다음 영상 이 사사키 바이즈 모델에 대한, 제가 진짜 사사키 글러브, 사사키라 죄송합니다. SSK 글러브에 대해서는 거의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간만에 SSK 제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